변호사들 출연하는 영화, 그러니까 변호사 영화, 변호사를 The Firm. The Firm이 있다. 야망의 함정. 한국에서는 야망의 함정이라고 나왔죠. 톰 크루즈 나오는 것. 그리고 그 톰 크루즈 또 나온 거 있잖아요. A Few Good Men. Few Good Men. 네, 저는 A Few Good Men이 You can't handle the truth. 잭 니콜슨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A Few Good Men이 제가 본 법정 영화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톰 크루즈가 굉장히 그 변호사 역할을 늙었구만. 진짜 잘했어. 요즘에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아마 변호사 영화가 굉장히 많을걸요. 법정 영화 A Few Good Men처럼 잘 만든 것 같진 않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근데 톰 크루즈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변호사였대요. 독일에서 그 변호사로 활동을 했을 때 약간 그 피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리얼하게 연기를 잘했어. 아 배우잖아, 걔는 또 대배우잖아.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변호사들이 톰 크루즈의 그 변론 장면을 보고서 영감을 많이 받았대요. 따라했다는 거죠? 네. 따라한 거지. 약간적으로 따라했겠지. 거울 보면서 따라했겠지. 그리고 야망의 함정에서도 변호사로 나오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약간 이상한 라펌에 들어가죠. 이상한 로펌에 들어가서 그 마피아 로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Devil's 내용입니다. Advocate도 있잖아요. Devil's Advocate는 알 이제 파치노하고 키아누 리브스 나와가지고 그 이제 영화도 펌에 있고. 들어가면서 이제 예. 좀 악마의 길을 가는. 원래 변호사가 좀 변호사라고 하면 좀 인상이 좀 안 좋잖아 생각이. 이렇게 좀 거짓말하고 또 돈 뜯어먹고 좀 별명이 미국 미국에서 별명이 샤크 아니에요? 상어라는 별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까만색에 미국에서 이제 조크가 흰색. 있잖아요 항상. 근데 미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없이는 뭐가 진전이 안 되죠. 뭐 그러니까. 영화 촬영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모든 기업들도 다 그 변호사를 다 고용하죠. 변호사를 할 걸 그랬어. 그래서 기자 생활 하다가 저처럼 이렇게 기자 생활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 이탈을 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이렇게 나오셨어요. 한국에선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그래서 이게 기회의 나라가 아닌가. 제 여동생이 이제 변호사거든요. 지금요? 예, 예. 제 여동생이 이제 변호사인데 어느 쪽에 law? 그 라펌 원래는 뭐 family 송무 law 원래는 뭐. 송무 쪽이었다가 송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사고 이런 예, 걸 예. 다루는 송무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기 홍콩 쪽에서 그 클리퍼드 찬스라는 영국 로펌에 들어갔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 그럼 세계 변호사? 그때 이제 International 그렇죠. lawyer. 그때 그 클리퍼드 찬스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로펌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있다가 근데 이제 사시 패스하잖아요. 한국은 사시 패스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법고시. 네. 제 동생 같은 경우 이제 사법고시 패스를 했는데 홍콩에 가더니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좀 더 인정을 해주더래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동생 같은 경우 이제 캘리포니아 와서 이걸 받았어요 또. 또 bar, California State Bar. 캘리포니아 bar exam 굉장히 어려웠죠. 그 동생 말은 캘리포니아 그 사법고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캘리포니아 bar exam이 한국 사법고시보다도 어려웠대요. 본인 말은 굉장히 체력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인터내셔널 law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게 뭐 patent law 아니면은 아니,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송무 쪽 하다가 나중에는 그 금융 예. Finance. 금융 쪽이 조금 돈이 된대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금융 쪽이 조금 패텐트하고 금융 네, 쪽이 굉장히 그렇게 재미가 보이는데요.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네. 금융 쪽이 굉장히 재미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A Few Good Men이 있고 필라델피아 있고 네. 톰 행크스하고 덴zel 워싱턴이 나왔던 예, 그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갑자기 왜? 네. 근데 갑자기 왜 이거 그 동생 자랑하려고 아니면 뭐? 동생 자랑하려고 한 게 먼저 물어봤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왜 우리가 다 이게 법정을 얘기했냐? 제 친구이자 이제 기자 출신 변호사 한 분을 모셨어요 게스트로. 예, 정재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에요. 정변. 네. 정변이라고 해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원 이사님 그 동생분은 뭐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저 또 학교 후배시라고 그때 그러네, 말씀해 맞네. 주셔가지고 고대 더 제 좀- 동생은 이제 고대 고대. 먹었는데. 예, 그래서 더 좀 뭐라 그러죠. 예. 그럼 한국에서 이제 고려대를 나오시고 네. 여기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그만두시고 때려치고 이제 그냥 bar exam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 라스쿨도 다녀야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미국은 또 기회의 나라고 또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다른 주에는 없는 그런 혜택들이나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15번 쳐가지고 그 합격 받으신 분도 봤습니다. 제가. 네, 저도 뭐 10번 이렇게 되신 예, 분도 예. 또 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기회는 누구한테 주도록 기회 평등에 나라고요. 합격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의 노력 여하나 어떤 준비에 따라 다르지만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한테나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기자를 때려친 건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저녁에 수업을 하루 듣고 또 주말에 하루 듣고 해서 이제 코스웍을 마쳤죠. 로스쿨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서 네. 저는 굉장히 럭키한 게 그러니까 풀타임 근무를 하면서 네, 맞습니다. 나이트 스쿨 네, 이 네. 정도로 해서 변호사 자격증 또는 네네. bar exam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랑 처음 만났을 때도 그때 이제 취재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네, 네. 정변하고 취재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제가 조금 강조를 그게 해드리고 한 싶은 10년 게 됐나? 예,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10년도 더 됐는데요. 나이스쿨을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는 어떻게까지 기회를 주냐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서 코스웍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학점을 따고 이렇게 졸업을 그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주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캘리포니아만은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받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줌이에요. 그렇죠. 줌이라는 이름만 안 붙였지 줌으로 이렇게 그럼 해서 집에서 이렇게 네, 보면 집에서 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그 기술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었습니다.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방송통신대라고 하면 오히려 좀 익숙할 알죠. 수가 있을 예. 텐데 그때 이제 제가 할 때 지금 생각하면 줌 같은 시스템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 줌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옛날 90년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학 강의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그 영상으로 이렇게 네. 집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네. 뭐 이렇게 너무 거리가 먼신 분들은 그렇게 그 강의 네.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카세트 테이프로 강의를 보내줬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과제물을 출퇴근할 내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녹음기 들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친구들이 녹음을 해주고 강의를 렉처를 그렇게 해서 이걸 나중에 갖다 주면 그 테이프가 강의가 되잖아요. 네, 그게 많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캠퍼스를 굳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학비가 저렴해요. 요즘 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도 그냥 로스쿨이 1년 학비가 4만 불이었는데 지금 이제 5만 불이죠. 3년을 하면 15만 5만 불. 불밖에 안 돼요. 1년 학비가 4만 불이었나요? 4만 불, 5만 더될것 불인데 같은데, 왠지. 지금 이제 졸업하면 15만 불, 20만 불 론을 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처럼 캠퍼스가 필요 없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니까 집에서도 강의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나가는 코스트 월급이 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줄어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만 불 4년을 다 합쳐서 4만 불이 안 되는 돈으로 로스쿨 졸업하고 JD 디그리를 취득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용지와 따로 안 받고. 예, 저는 이제 자동차 페이먼트 내듯이 매달 뭐 이렇게 500불씩 네. 이렇게 처음에 다운페이 얼마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달 500불씩 내서 한 8,000불이었었어요. 그때는 네. 학비가. 그래서 론 없이 나와서 조금 홀가분하죠. 네. 네. 정변은 저기 한국에서 원래 좀 일을 좀 했었죠? 네. 네. 저는 사실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서 그때 사법시험을 300명 뽑을 때예요. 네.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 300등 안에는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는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한국은 딱 성적으로 다 잘라버리니까. 네네, 그리고 300등 그러니까 전성기를 초반에 잡지 않으면 한국은 네. 나중에 이게 그 역전이 힘든데 미국은 이제 그렇지가 네. 않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기자가 조금 꿈이어서 네. 대학 다닐 때 이제 전공도 이제 기자가 되게 좀 유리한 과로 가고 또 공부도 그쪽으로 해서 한국의 그 경제신문에 제가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다가 경제지에서요. 예. 그때 아마 아리랑 TV도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영어도 공부를 하고 우리 영킴 이사님 얼굴이 굉장히 TV 화면 낫겠습니다만. 통해서 네. 봤고. 예. 그래서 여러 이제 가지를 했죠.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대학교 때 제가 미국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한 2달 뉴저지에서 생활한 적이 뉴저지. 있는데 그때 보니까 한국 신문이 있더라고요. 뉴저지는 한인들이 좀 네, 그래서 살잖아요. 그때 본 그죠? 신문이 이제 한국일보, 중앙일보를 봤는데 기자 생활을 미국에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을 한번 가졌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는데 마침 미국 한국일보에서 기자를 뽑길래 또 네.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죠. 한국에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어땠어요? 한국일보에 계신 네, 거예요? 한국일보에 한 10년 가까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를 사실 천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수입이. 수입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하고 우리 원희사님 너무 잘 아실 텐데 싱글로 살 때는 뭐 어떻게든 살겠더라고요. 처음엔 근데 싱글이었죠? 네네. 미국 왔을 때. 싱글로 살 때는 뭐 이렇게 조금 하숙비 내고 뭐 이렇게 어포더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니까 좀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이렇게 취재 활동을 하면서 좀 만나시는 변호사들 만나게 되잖아요. 예, 기사님도. 많이 만나게 되죠 변호사들. 근데 변호사님들이 우리 정 기자는 변호사를 하면 참 아. 잘하겠다, 어울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하고는 뭐 상관없는 얘기라서 흘러듣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신 분이 박형주 총장님이라고 예. 80년대 초에 이제 변호사 되신 박형주 변호사님이 네. 이분이 미국 사회에 너무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래서 아. 보답할 길로 변호사. 본인이 로스쿨을 하나를 설립하신 거예요. 근데 이름도 미국에서 넘버원입니다. 에이브람 링컨 로스쿨. 알아요. 예. 에이브람 링컨 로스쿨 이름에서는 미국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또 학비도 저렴하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줌 시스템을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죠. 줌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제 적용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자로서 인터뷰를 하고 소개를 했는데 네. 그 총장님이 저를 뵐 때마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했구나. 우리 정 기자는 변호사를 한번 해보라고. 미국에서 기자도 좋은데 변호사는 더 좋다고 저한테 자꾸 예. 이렇게 1년 동안 만나실 때마다 말씀하셔서 제가 좀 1년 정도 고민하고 하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좋다는 건 이제 수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지금은 이해가 돼요. 뭐가 더 좋은지. 뭐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예. 아까 드라마 말씀하셨잖아요. 드라마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변호사가 많지만 미국 변호사 몇 명인 줄 아세요? 몰라요. 100만 넘지 않아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만 20만 명 이상이 등록됐고 네. 지금 활동하는 변호사만 17만 명인데 너무 많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에만 네. 17만 명. 네. 그러니까 10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시는 굉장히 거죠. 많은 거네.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변호사죠. 뭐 예. 그 한국에서는 좀 변호사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보면은. 예. 근데 미국도 좀 그런 추세인가요? 아니면 예. 미국은 그래도 일이 많나요? 이게? 예. 먼저 한국에 변호사가 많다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의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도입된 게 1895년도라고 그래요. 네. 근데 변호사 라이센스 번호가 1번부터 이제 그때부터 발급돼 가지고 10,000번까지 오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와. 만 그렇게 명. 많지 않은 거네. 네. 아니 왜냐면 한국은 왜냐면 이게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 사법고시 패스하는 네. 사람도 굉장히 드물고 뭐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몇 년 걸렸잖아요. 네, 사법고시 10년 패스하는데 걸렸죠, 뭐 그분도. 하여튼 그런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근데 쉽지 그때 않다는 이제 걸 10,000명까지 오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10,000번에서 20,000번 오는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1년에 1,000명씩 나오니까. 근데 예. 한국에 지금 변호사가 3만 명도 안 돼요. 다 합쳐봐야. 그 그치, 미국 아까 얼마 안 캘리포니아랑 비교하면 아직 적은 숫자고 캘리포니아에 변호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났을 때 당장 셀폰으로 연락해서 야 편하게 변호사. 물어볼 수 있는 변호사 있냐 그러면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죠. 여기 앞에 대부분은. 있잖아요. 예, 우리는 저도 아니까. 그래서 기자니까. 제 별명이 아는 변호사. 예. 아는 변호사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두 분이야 언론계에 계시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거죠. 있지만 예. 변호사 광고 많이 나오고 뭐 많은 것 같지만 내가 정작 JK. 일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변호사 사실 없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변호사를 볼 기회가 없는 예, 거죠. 대부분 그리고 사람. 또 우리 그 저한테 그 공부하도록 이렇게 유혹하신 그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변호사가 많지만 좋은 변호사는 별로 없다고. 아까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 아는 변호사 없는 것처럼 믿고 맡기고 좋은 변호사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많지만 내가 좋은 변호사는 될 수 있겠구나. 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 있잖아요.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은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예. 변호사 걱정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저기 사무실에 있으면 그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그 서초동 그 고등법원 앞에 쫙 사무실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한때 뉴스에 그 사무실들이 힘들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걱정을 괜히. 그러니까 괜히 법대 나오고 사실 패스한 사람들 걱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다. 네. 다 잘 먹고 잘 다 산다. 그래도 나름 뭐- 잘 산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그 일반 오피스 잡보단 낫다. 예.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아이고. 근데 실제로 어려운 친구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서울대 법대 나온 친구가 있어요. 동창 중에. 근데 좀 한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고객이 오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미국이 좀 더 무한 경쟁 아니에요? 미국이 무한 경쟁 경쟁이죠. 같아. 무한 네. 경쟁인데 여기는 다 고소해도 되니까 뭐. 그럼 누구 나이 들어서도 딱 피크 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리가 그래서 불편해. 그때 고소해. 네. 뭐. 근데 그때 꽂혀서 공부하는 사람을 저기 따라잡기 힘들다는 얘기도 전 이제 들었는데 뭐 네. 말씀하세요. 좀 늦게 공부할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35세 공부 시작한 건가요? 6인가요? 6세 시작해서 예. 제가 45세 변호사가 됐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늦게 되니까 장점이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20년을 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인플로이 생활을 20년, 22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20년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때 맺었던 인간관계, 그때 제가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또 제가 기자 생활 10년 하고 그 다음에 10년은 광고 회사를 갔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광고 회사를 왜냐하면 이 언론계가 이 되게 능력자시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또 이해력이 되게 아니, 좋으시네요. 그것도 수입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영팀 이사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거에 비하면 제가 사실은 거기에 비할 그러네. 바는 저는 아니지만 그냥 입만 살아 김 있는 이사- 거고. 김 이사는 진짜 굉장히 공부를 얼터너티브에 하셨잖아요. 모든 네. 거를 이해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습득을 하고 그리고 또 네. 이걸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이거랑 저랑 입만 살아 있는 거랑 다르죠. 아 근데 정변 여기 근데 기자 생활 한국에서 하다가 여기서 왔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변호사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럼 여기에서 그 언론인 생활이 한국에서 생각했던 언론인 생활하고 달라서 그런 꿈을 꾼 겁니까? 변호사 돼야겠다고.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도 참 좋았었어요. 기자 예. 활동하면서 제가 뭐 우리 원이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주류 정치인들도 만나보고 또 뭐 되게 겸손하셔. 또. 좀 보고 배워. 나는 허물한데 이 친구한테 옮은 것 같아. 네. 아니면 뭐 한국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또 LA를 방문하실 때 가서 또 취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경험도 하고 해서 참 좋았었어요. 근데 그 아까 그 권유도 있었고 그 학교 설립자의 또 하나는 아까 경제적인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네. 언론사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뭐 가정 경제가 힘들 것 같아서 좀 다른 잡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광고 예, 쪽으로. 광고회사 이렇게 가게 어땠어요? 됐는데 제가 광고 너무 쪽은? 럭키한 게 현대자동차를 광고하는 미국 전체가 아니고 에이시안 마켓을 광고하는 회사에 예.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기자 때는 우리 원 이사님 뭐 매일 몇 개씩 마감하시고 기사 그치. 데스크 하시느라고 아마 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지수 좀 덜하니까 공부에 조금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업무량에서 좀 차이가 났죠. 다들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자하다가 이게 나가신 분들이 업무량에서 차이가 크다고. 아니 저의 친구들 이제 변호사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long hour를 펌에 있어서 그런가요? 왜냐면 보통 한 70시간 뭐 80시간은 기본이라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변호사 생활에 전화도 못 받고 맞아요. 뭐도 그런- 못 하고 네. 지쳐가지고 그냥 그게 그래서 전적으로 그래서 동의하고요. 변호사 생활에 지쳐가지고 아니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마 변호사님 왜 이래요? 아까 내가 볼 일도 안 때 하고 헬렐레 아니, 내가 돈 볼 때는 벌고 이제 헬렐레. 케바케 같아.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게 이제 그 친구들은 아마 23살에 이제 대학을 나오고 이제 로스쿨 가면 26, 그렇겠죠. 7이잖아요. 예. 그때 아마 한참 에너지가 넘치고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때는 진짜로 뭐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한 만큼 자기가 월급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20년 이상 직장 생활 하다가 늦게 됐잖아요. 45, 예. 46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때처럼 체력적으로 못하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일하면 이제 쓰러지죠.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은 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편하다기보다 제가 그러면 늦게 되면서 아니 놀고 먹는 거는 아니 아니지. 놀고 먹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설명을 근데 들어보니까 저기 맥인 켈리 있잖아요. 맥인 켈리 우리 팍스뉴스에 있다가 이제 MBC 하고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 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뭐 주 70시간씩 일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진력이 나서 질려가지고 언론인으로 오히려 반대로 다시. 갔대요. 난 네. 리포터 해야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그게 보니까요. 변호사도 사실은 영업직이에요. 네. 서비스직이에요. 예. 파는 상품만 다를 뿐이지 서비스인데 그게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기자 때도 저는 참 감사하게도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이런 기사보다 좀 좋은 기사를 많이 써준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랬다면서요. 기억하시고 또 케이스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또 저는 제 셀폰을 굉장히 오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명함에도 박아 넣나요? 네네. 셀폰을?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하시면은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도 답을 드리고 보통 기자들이 자기 개인 휴대폰 번호 안 넣는데 넣구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 네. 뭐 또 다음에 또 오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게 케이스가 많이 예. 오고 또 늦게 되면은 그런 것들 알고 광고 회사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기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갑이었는데 광고 회사가 하니까 을 중에 을이 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하죠. 것도 예. 하는데 그때 우리 광고회사 사장님이 정말 저의 가슴에 이렇게 새겨둘 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돈은 을이 번다고. 아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을이 낫지. 그놈 들고 다니면 네, 그지 그래서 않아요? 그때 을로서의 자세를 배운 거죠. 그게 네, 저한테는 예. 큰 그 자산이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 하시는 법이 네, 그게 이제 레몬법이라고 제가 레몬법과 교통사고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거 하기 전 잠깐 공부 중단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도 잠깐 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정변이 공부를 잠깐 공부 중단했다. 이거 변호사 공부하다가 변호사를 포기했다. 뭐 그런 설도 좀 있었는데 네. 포기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공부한다는 내용을 비밀리에 붙이고 왜냐하면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예, 아, 예, 예, 그래서 아,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하는데 분이시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나한테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한 거네. 네, 나도 근데 아마 누구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원인사님은 공부한다고. 저하고 인싸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예. 것은 인싸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예. 그래서 아까 미국 캘리포니아는 누구나 기회를 주잖아요. 대신에 그 온라인 스쿨은 1년이 지나고 나면 1학년이 지나고 나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세 과목 1학년 때 배운 핵심 과목 세 과목이 이제 그 컨트랙, 토르치 크리미널이라고 요 세 과목을 시험을 봐서 평균 70점이 넘으면 2학년으로 갈 수가 있고 안 되면은 2학년으로 진급을 못 예. 하는데 제가 그 시험을 한 3번 떨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 베이비바라고 하는데 이 시험에 없는 학교를 가야 되나? 그 베이비바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베이비바 시험에 없는 학교를 가야 되나 싶어서 좀 준비를 했죠. 한 2, 3년. 예. 그래서 포기는 아니고 제가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는 아니고 약간 그 방향을 틀었다가 그렇구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예, 그 기간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포기는 아니고 예. 공부는 그래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한때는. 그래서 네. 그냥 그쪽으로 그래서 광고업계 쪽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기 그 캘리포니아 바 exam 패스했다고 딱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제 페북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인싸 맞네요. 인싸. 예. 그래도 어땠어요? 광고 쪽은 괜찮았어요? 더 일은 좀 더 수월했고 기자량이 기자가 사실 일이 많잖아요. 사실 네, 기자가 저기 워낙 스트레스가 하는 많고 예. 하루에 막 3개, 4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이 뭐라 그러죠? 마감을 하다가 쫓기니까 스토리를 예. 예. 그래서 기사를 마감해야 돼.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저희 기자들 사이에 그 예를 들어 한국일보, 중앙일보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기자 이름으로 예, 예. 검색하면 제 이름으로 치니까 기사가 4천 몇백 개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기자로 제가 예, 그래서 일을 이렇게 마당새처럼 많이 많이 썼네. 예. 했었던 거죠. 그럼 상 같은 거 안 주죠 그런 거. 그런 건 없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예, 광고 쪽에 이제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럼 타이밍을 그 광고 쪽 공부하면서 이제 합격이 되신 거고 네네. 캘리포니아 바 exam 합격되자마자 나오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제 합격하고 뭐 변호사가 됐다고 당장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저 또 새로운 일자리를 취직해야죠. 그럼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되는 취직해야죠. 거예요? 취직. 자기 프랙티스를 바로 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취직하죠. 예를 들어서 집에 좀 재산이 있거나 네. 여유가 있으면 네. 이제 자기 사무실을 오픈해서 뭐 이제 혼자서 독립적으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광고도 내고. 근데 몇 달 동안은 이제 케이스가 올 때까지는 버텨야죠. 그냥 일단 누굴 고소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고소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게 도와줄 수도 아니 있고. 엄마 누구 고소해? 그럼 아니, 대부분은 왜냐하면 이름을 알려야 되니까 네. 그렇죠. 변호사로 그러면 누구 저기 사무실에 이렇게 취직을 대부분 하는 게 관례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무를 배워야 되니까 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또 로오피스에 이제 들어가서 예. 좀 한 2년 정도 일을 배울 수 네.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요. 되게 오랫동안 다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네. 처음서부터 뭐 패러리걸도 좀 알면 더 도움이 되고 또 여러모로 그냥 이게 쉽게 되는 게 없나 봐요. 보면. 네, 저는 사실은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뭐 또 저희가 또 나이가 또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손님도 또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좀 내가 나가서 하는 게 이게 조금 낫겠다. 그 생각. 판단이.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10년 하고 그리고 광고 영업 쪽에 네. 10년 한 것.
거기에 쌓은 그 인적 자원이 이렇게 힘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게 홀로서기 하는 데 있어서. 예, 정말 제가 어떤 분들한테라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기자 생활 정리하고 나올 때 10년 하고 나올 때 이제 명함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이 500장 들어가는 그 명함통이 한 6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명함이 한 3,000장이 넘는데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너 사람 많이 하는 게 재산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때는 사실 그게 몰랐는데 네. 나오니까 그분들이 또 연락 주시고 그 또 일 생기면 자기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제 느끼는 네, 것 그게 같아요. 아 이게 내 재산이구나 하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든 뭘 하시든 아마 거기서 맺어놓은 인간관계 그때 배운 일들이 다음 스텝으로 갈 때 그게 이제 디딤돌이 되고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사장님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김승호 우리 사장님 네. 돈의 속성이라든지 사장학 개론 쓰신 분 그 책에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 인플로이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 다 당연하죠. 그게 다 시간 낭비가 아닌 요즘 거죠.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위 반응이 어땠어요? 딱 그 캘리포니아 bar exam 딱 통과되고 나서 네, 반응들이 다 학교 축하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땠어요? 이제 이게 축하 반응들이? 많이 해주시고 예. 신문에 이렇게 이름이 나잖아요. 예. 뭐 정대용 갈로 열고 네. 제가 사는 동네가 파사데나인데 연락 와서 야 이 파사데나에 사는 정대용이 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제일 많았던 반응 중에 하나는 나도 공부하고 있었다.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야 공부하고 사실은 나도 공부를 하다가 포기했다. 있었는데 포기를 했다. 너 어디서 공부를 했냐? 이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저도 아는 친구들 중에 후배들 중에 이렇게 기자 중에서도 네. 공부하다가 포기한 친구 몇 명 알아요. 네, 그래서 저처럼 포기하지 않고 좀 더 했으면 그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예, 예. 아무튼 그때 되게 축하 많이 받고 이렇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많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어때요?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네, 인플로이보다는 아무래도 인플로이어가 낫죠. 네, 그래도 이제 골치가 아프지 않으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보시는 또 처한 위치에 따라 좀 인적 다를 수 자원이 있는 있는데 상황에서 비즈니스 하면 난 다른 것 같아. 저는 그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다른 변호사님 밑에서 일하다가 나온다 그러니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 또 우선 그 오피스를 내야 되는데 제가 나온 학교가 아까 온라인 학교라 그랬잖아요. 온라인 학교니까 뭐 캠퍼스가 많이 필요가 없는데 사무실 따로 안 코로나가 열었습니까? 터지니까 아. 학교 직원들이 다 집에서 하고 그거 아세요? 학교 가기 싫은 거는 학생보다 선생님이 더 싫어하는 거. 다 그럴 것 같아. 선생님들도 네. 다 집에서 강의하시는 네. 거예요. 그전에는 학교 와서 강의를 네. 녹음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학교가 텅텅 비는 거죠. 교사들이 사실 그거를 계속 락다운이 오래 가는 걸 원했어요. 네. 사실 그 LAUS 사무실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온 학교가 에이브람 링컨 로스쿨에서 우리 학교 졸업생이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 사무실 많다. 여기 와서 사무실을 하나 쓰라고. 학교에서. 그 대신에 학교에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학교 홍보대사를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디 돌아다니면서 에이브람 링컨 로스쿨 로스쿨. 졸업생이다. 그 얘기 좀 하고 항상.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뭐 오늘도 얘기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밥값을 한 거죠. 예. 예, 그 홍보대사를 좀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글렌데일 갤러리아 쇼핑몰에 그 오피스 타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제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와준 처음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엔 집에서 한 게 아니고 바로 그럼 그 학교에서 네네, 그럼 한 그래서 겁니까? 그게 그 비어가지고. 오피스도 다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뭐 직원들은 여기 스튜디오보다 훨씬 넓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쓰게 돼서 뭐 너무 감사하죠. 예. 뭐 첫 번째 케이스 기억나는 거. 뭐, 네. 뭐 교통법 전문이죠 지금 이제 예, 교통법 제가 전문. 교통사고랑 레몬법인데 왜 그걸 하냐라고 일단 물어보시면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제가 보도자료용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돈이 돼서 광고회사를 나온 게 제가 현대자동차 맞아요. 제네시스를 현대자동차 광고를 했잖아요. 쪽 그러니까 제가 담당했잖아요. 차에 네. 대해서 잘한다라고 포장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이민 올 때 공항에 누가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서 인생이 직업이 좌우된다고. 달라지잖아요. 변호사도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간 사무실에서 한 그게 이제 교통사고랑 레몬법이니까 배운 게 이제 그거니까 제가 그걸 하게 되고요. 그럼 사무실이 더 좌우를 한 거예요? 그 광고 했던 거보다 처음에 일했던 그렇죠. 이제 제가 취직했던 이제 그 그 일을 사무실이. 배워보니까 좀 재밌고 또 제가 예. 또 그 광고 일을 하면서 제가 현대자동차 웹사이트를 한국어로 번역을 제가 다 했었어요. 네.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차에 대해서는 좀 알게 많이 좀 된 알고 거네.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이제 먼틀리 매거진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 현대차 딜러가 몇백 개 정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네. 500, 300에서 500? 800개가 넘어요. 아, 전국에 800이 현대 딜러. 넘는구나. 근데 거기에 다 한인 세일즈맨이 있고 서비스맨이 있다고 치면 한 1000명 이상의 한국인 그러네요. 담당자가 예, 있잖아요. 예. 이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매달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차에 대한 새로운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었죠.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어깨너머로 이제 차에 대해서 좀 알게 알게 됐죠. 되겠네. 이제 차 용어 같은 거, 또 그 안에 시스템 완벽할 것 같죠. 굉장히 허술합니다. 딜러 가면 왜 이걸 못 고칠까 싶죠. 예. 왜 그래요? 예. 이해가 안 가요. 그 일단은 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나온 차들은 여러분들 좀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처음 나온 차들은 올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고장이 나서 딜러에 가면 어서와 이 고장은 처음이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할 시간 없이 이렇게 출시되는 경우가 예. 많은 거죠. 안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지만 필드 리포트가 이제 슬슬 예. 생기면서 이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생기는 거죠. 예. 빅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딜러에서 가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해보고 처음에 요거 줬다가 이해가 괜찮아지면은 오케이고 안 좋아지면 다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 두 번 세 번 가면서 이제 심각해지면 본사에 보고하면 전 세계에서 그 리포트가 오면 이제 본사 차원에서 이제 고치는 맞아. 방법이 나오면 이해가 가는 가요. 거고 예. 그때서야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그 부품마다 또 다른 회사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수입을 해와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과정을 매니팩처링에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네,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부품이 굉장히 조달이 안 돼요. 비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차 같은 경우에 독일의 부품을 조립 오더를 하잖아요. 백오더라 그러잖아요. 재고를 항상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면 주문하는데 이제 며칠 걸리고 받아서 배 싣고 오는데 3주 걸려요. 빨리 오면. 근데 그거는 코로나 전 얘기고. 근데 지금은 석 달, 9달 이렇게 걸리는데 예. 제가 제 차 손님 중에 요즘 가장 많은 게 이제 제가 이제 화두를 정리해 보니까 제가 먹고 사는 이유가 아까 우리 김 이사님 저를 좀 시기 질투하면서 막 놀면서 먹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전기차 전기차 또 하나는 지금 한창 인기 있는 그다음에 독일차 독일차. 독일차들이 독일차 저를 좋아하잖아요. 한국 한인분들도. 한국 분들의 BMW, 그 벤츠에 대한 엄- 그 사랑은 저도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나 성공하면 벤츠를 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아 벤츠는 일단 그러니까 빼놨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거죠. 네. 결국은 벤츠가- 레몬법 그를 많이 보시니까. 독일차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좀 저도 사실은 연구를 했어요. 왜 독일차가 요즘 예. 이렇게 문제 많을까 생각했는데 신형. 제가 최근에 답을 알은 게 독일이 기존의 그 미케닉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IT 강국은 아니에요. IT 강국 아니죠. IT 강국 아니죠. 아니죠. 네. 근데 요즘 차들은 다 컴퓨터 부품이 아, 들어가요. 반도체 들어가고 칩이 들어가는데 스타일이 바뀌면서 그 적응을 예. 빨리 못했나 그래서 보네. 독일에 가면 이 미케닉이나 엔지니어들은 많은데 이 IT 계통의 기술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요즘은 다 반도체 계통 컴퓨터 부품이 고장 납니다. 네. 근데 독일에서 그 부품을 일단은 아는 사람이 없고 아.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씩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다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오든지 뭐 그렇게 네. 해야겠네요. 독일에는 한국 차들은 좀 이게 세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근데 차들은 아이오닉도 아니에요? 현대 아이오닉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일본 차? 저는 누가 세요 그러면 이게? 세다는 게 성능이 세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 독일 차들은 이제 컴퓨터 제품이 모르기 네. 때문에 지금 자동차들이 다 이제 그 컴퓨터화 되는 건 맞잖아요. 보면은 오히려 튜닝 같은 것도 해보면은 그냥 튜닝에다가 뭐 재튜닝에만 하면은 거기서 200마력이 생기고 네. 이런 시대인데 그러면 누가 이쪽이 강해요? 현대가 강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들어. 강한 거는 물론 아니, 맞습니다. 그런 그- 현대 제네시스가 강한데 제가 이 특정 브랜드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고급화되면서 최근에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GV8이 나오고 GV7이 GV60라고 전기차 나오죠. 이제 이런 차들은 처음 나오는 세상에 없던 기존에 없던 모델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출시를 해보고 물론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겠지만 지금 사면 안 되겠네. 한 솔직한 2, 3년 얘기로는 있다가 사야지. 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 그때 제네시스 픽스가 같은 다 게 생기고. 현대 제네시스 중에 제네시스를 사신 분들이 럭키하신 분은 너무 차가 좋다 이렇게 예. 하고 가시는데 좀 운이 나쁘신 분들은 한번 걸리면 이제
안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맞아요, 없어서. 맞아요. 제가 한번 그 현대차 그 산타페를 탔어요. 근데 그때의 그 와중에 이 악셀을 누르면 옛날에 케이블이 이렇게 당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뉴얼하게 이 케이블이 당기면은 트로틀 바디를 조금 열어줘가지고 공기가 더 들어가면서 악셀이 가동이 되면서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 컴퓨터가 컴퓨터한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뭐 인터넷 오브 띵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솔리노이드가 열리고 닫히고 그거를 안에서 내부에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셀을 밟으면은 뭐가 실제적으로 뭐를 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네. 때 악셀러레이터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는 거야. 네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못 찾더라고요. 네. 못 잡아요 그걸. 예. 죽었다 깨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맞습니다. 왜냐면은 가져가면은 멀쩡한 거야. 가져가면 가져가지 이거 아무리 보여줘도 멀쩡한 네. 거야. 맞습니다. 예. 그런 아니 게 밖에서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거 문제가 많이 있다가도 딜러에 들어가는 순간 또 나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많이 나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막 이제는 이제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걸로 녹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으니까 좀 보여주기 좀 편한데 그런 문제가 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컴퓨터 제어 아니면 맞습니다. 또 급발진 이런 것도 많을 네. 것 같고. 급발진은 이제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른데 급발진도 없지는 않고요. 일단 컴퓨터 차가 이제 컴퓨터 거죠. 전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전기 전자 이런 장비들이 많아서 또 컴퓨터는 열에 약하잖아요. 열에 약하니까 네. 조금만 이렇게 민감해져도 이렇게 그러면 날씨가 굉장히 더울 때 전기차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네, 들었는데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요즘 가장 많이 예. 느끼는 거는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나온 지 3년, 4년 이게 보급된 지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별로 고장이 없다면서요. 예, 좀. 테슬라는 네. 보니까 초창기에 모터 문제,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다 그래서 고쳤구나. 이렇게 레몬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쌓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완책을 네, 마련해서 그런 것 이제 같아요. 네.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하는 배터리랑 모터 문제는 이제 잘 없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생산하다 보니까 마감이 잘 안 문제. 돼서 피니시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스티어링 휠이 그 휠 얼라인먼트가 안 맞아서 오토파일럿을 테슬라의 장점이 그건데 놓고 가면 자꾸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너무 빨리 만들다 막 보니까 생산이 네.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따라가니까. 공급이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거라서. 또 하나 또 재밌는 그럴 테슬라 수도 있어. 기억은 재밌는 에피소드는 트렁크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 몇 번 들었어요, 저. 네, 테슬라에 트렁크에서 물 샌다는 물이 얘기죠. 새는데 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겨울에 맞아요. 잠깐 오는데 네. 차 산지 1년 정도 돼야지 이제 검증이 되는데 다행히 지난 겨울에 저희가 비가 많이 왔죠. 꽤 많이 왔죠. 네. 고쳤는데 또 비가 오니까 또 새고 그래서 이분이 4번 고쳐서 그러면 레몬법에 적용이 되나요? 예, 보통 그런 거는 3번 다시 레몬법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이 4번 고쳤는데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6,000불 받고 이렇게 보상을 받고 차를 바꿔준 거예요? 새 걸로? 새 거는 아니고 이분은 아. 그 차는 물 새는 거 빼고는 마음에 드니까 테슬라에서 6,000불을 줄 테니까 6,000불 주고 새 걸로 바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개를 다 먹을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이렇게 새 걸로 차- 바꿔야지. 예, 새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근데 이제 그 현대 아이오닉이나 이런 전기차들이 테슬라보다 후발주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후발주자라서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는 단거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게 이상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저도 이제 다른 변호사들한테도 좀 이렇게 듣는데 좀 이렇게 네. 조금 이렇게 테슬라랑 꼭 비교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고장이 좀 생각보다 좀 있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드리면요. 아까 테슬라는 이제 그 기본적인 차의 어떤 기본 성능에 대해서는 많이 극복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다음 후발주자로 나오는 게 이제 아이오닉 현대차가 예. 전기차가 많고요. 벤츠가 서둘러서 막 전기차를 내보냈죠. 예, 그것도 EQS라든지 문제 많이 많죠. 내보냈는데 예. 이 후발주자들이 보니까 벤츠가 3년 전 테슬라가 3년 전에 겪었던 문제를 지금 똑같이 겪고 있어요. 고스란히. 아, 한 10,000마일 희한해. 정도 타면 배터리에 나오고.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모터에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제 갖고 가면 못 고쳐요. 이게 기술을 아무리 사가지고 뜯어가지고 그걸 똑같이 한다고 그렇게 쳐도 이게 기술을 훔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군요. 그게 이제 기술도 레플리케이션이. 노하우가 이제 쌓이고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야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걸 고치면 되더라. 예. 근데 갖고 가면 석 달 동안 답이 없어요. 그 신형차가 이렇게 고장 나면은 진짜 모르겠네. 네. 그 수리할 수가 데이터가 자기네들도 있어야지. 데이터가 더 없으니까 네. 굉장히 당황 많이 하고 저는 그래서 항상 중고를 사요. 차를. 제가 요즘에 전기차를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항상 걱정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이게 왜 한참 전에 옛날에 그 휴대폰 잘못 뭐 어떻게 네네. 해서 두면은 뭐 뜨거워지고 네네. 뭐 이렇게 하면 확 하면서 불타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전기차들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조금 있다가 갑자기 뭐가 결합이 잘못돼가지고 불로 그냥 확 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안에서 이제 갇혀 있는 사람은 문을 열고 못 나오면 결국은 거기서 타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가 좀 요즘에 좀 이렇게 들리나요? 혹시 레몬법을 하는 거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통 설명드립니다. 레몬법은 실제로 사고가 나기 전에 차가 고장만 났을 때는 레몬법으로 보상받고요. 네. 실제로 이제 차에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났다든지 사람이 다쳤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한국말로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해서 product liability라고 해서 이제 분야가 약간 달라지는 거죠. 제주 한 대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네네.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다쳤다라든지 실제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product liability라고 해서 이제 금액이 이제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단위로 가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옛날에 맥도날드 커피 뜨거운 거 이렇게 팔았다가 또 할머니가 소송 걸렸던데? 네. 최근에 또 소송 걸렸어요. 왜? 맥도날드 커피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그 자기가 화상 커피가 입었다고. 당연히 뜨거운 거 아니야? 근데 소송 걸어서 그 몇백만 불 땄잖아요. 네, 그 사람.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받았잖아요. 달라지죠. 이번엔 모르겠어. 돈 벌 수 있는 거야? 소송할 수 이게 있겠지. 말이 돼? I don't know. 뭐 근데 미국이 나라면 그런 커피 안 팔겠다. 미국이 그런 세상이래. 뭐 아니 그거 아, 커피 그게- 먹지 마. 아니 근데 미국은 그게 뭐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햄 샌드위치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는 게 미국이라고. 아니 햄은 암 발생률이 있잖아. 네, 얘기가 조금 It's a carcinogen. 다른 데로 갑니다만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면 맥도날드가 왜 돈을 물어줘야 되는지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손님들이 커피가 너무 뜨겁다라고 몇 번 컴플레인 했다면서요. 예. 했는데도 그게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근데 커피 원래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거 케이스 85도 공부 따로 하시죠? 네네 이 이게 맥도날드 교과서에 케이스. 나오죠. 전문- 85도씨 베이크 브랜드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에서 주면 되는데 직원들이 부주의해서 너무 네글리전트한 거죠. 100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거 이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갔지? 제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실제로 근데 제가 그런 경우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왔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아니라서 제조물 책임법만 제조물 전문으로 책임. 하는 PL (Product Liability)라고 해서 그 왜냐면 차의 결함을 인정하고 예. 또 이제 피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이제 조금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테슬라 급발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이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그 손님이 북가주에 계신 분이 저한테 영상도 보내주고 계셨는데 레몬법으로 하면 바로 차 리턴 그럴 것 되겠더라고요. 환불 같은데 그런 되겠던데 거는. 예. 그 정도 되니까 테슬라에서 변호사 없이도 손님이 그 영상만 보내주니까 바로 그냥 바로, 차 아. 환불해. 바꿔줘요? 네. 근데 바로 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또 테슬라 주더라도 나 안 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한인 분이 최근에 테슬라 상대로 고소하지 않았나요? 아까 그 화재 사고 그러니까 화재가 난 네. 그게 걱정이 돼. 화재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테슬라. 확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밑에가 전부 다 배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네, 그게 앞으로 뭐 제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아무도 전기차 가지신 분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정변은 전기차 모세요? 그게 궁금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요 얘기해도 됩니까? 제가 솔직하게 광고회사에 얘기해요. 있을 예, 동안에 솔직하게 제가 그냥. 팰리세이드 출시할 때 제가 광고 모델로 한번 나갔었어요. 광고 모델에서 저희 과정 맞다. TV 한번 나왔다. 그지? 네, 광고 한번 왜냐면 해주세요. TV에 나왔어. 제안해주세요. 나 기억나네. 발연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그때 발연기를 했어요. 가족들이 다 출연해서 8인승 차기 그때 때문에 가족이 다 출연했구나. 두 가족에서 8명이 차에서 우르르 내리는 그걸 하면서 행복한 걸 연출하는데 아 내가 대웅이가 왜 나와 안 왔겠거든 그거 보면서. 그게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타던 차가 아니죠? 그거는 제네시스 제네시스죠. GV8인데요. 제가 그래서 팰리세이드가 다음에 돈을 벌어서 저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게 좋아요? 그때는 그게 이제 왜냐면 너무 몰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타게 해줘서 이렇게 지금은 탔는데 별로고. 지금은 이제 전기차를 타야 되겠죠. 지금 전기차 타고 계세요? 전기차를 제가 아니죠? 사실은 현대차 광고를 했으니까 현대밥을 먹었으니까 현대 아이오닉을 사려고 했는데 레몬법을 자꾸 하다 보니까 고장이 뭔지 없는 테슬라를 테슬라. 해야 되겠다는 아, 생각을 전기차는 선호하세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집에는 충전 시설도 갖춰져 있고 또 태양열이 솔라 충전 시설이 아니라 그 스피드. 네, 220V 들어 있어서 오. 밤에 꽂아놓으면 되는데 이야. 몇 시간 걸리죠? 근데 충전하는데? 밤에 꽂아놓으면 아침에 다 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어때요? 하이브리드가 좀 더 하이브리드- 편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장거리 여행도 하고 네, 하려면? 하이브리드가 보니까요. 네. 하이브리드도 요 얘기도 제가 브랜드 얘기를 좀 예. 섞어서 말씀드리면 돈 많이 들죠 나중에 한 6, 7만 뭐 한 10만 되면은 그- 아닌가?
하이브리드의 선구자는 도요타잖아요. 우리 원이사님도 제가 도요- 하이브리드 타시고 저랑 옐로스톤에 가서 아 그러네. 주차장에서 우리 여행을 만난 적이 갔는데 있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휴가 때 몇 달 전에. 네, 저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줄이 너무 긴데 대화라고 부르는데 보니까 누구지 보니까 용석 새치기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뒤에서 막 이렇게 해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일부러 약속하고 만나도 못 만나는데 거기 그때 옐로스톤이었죠. 하이브리드 타고 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하이브리드 그러면 선구자가 도요타 프리우스잖아요. 나온 지가 10년이 넘어요. 거긴 시행착오 다 예, 겪었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로 재미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 도요타만의 그 철저한 그 품질 관리로 그렇겠죠. 문제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hybrid is good. 예, 근데 다른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후발주자로 hybrid is 따라간 현대나 다른 데 보면 5년 지나면 문제 생깁니다. 어. 6년 생겨 5만 마일, 6만 마일 생기면 저 찾아옵니다. 어. 차가 가다 선다든지 엔진이 떨린다라든지 시동이 안 걸린다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하이브리드는 좋죠. 사실은 진정한 친환경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하이브리드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많아요. 매연 안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주차할 때. 예, 근데 이제 5년, 6년 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도요타는 이제 기술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도요타도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지금. 하이브리드에 올인하다 보니까 기술이 축적된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단계가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아마 하이브리드를 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 전기차로. 아, 막바로 예, 그냥. 네. 전기 근데 전기차 너무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타이어가 빨리 단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저는 이게 하나 걱정돼요. 제가 아까 독일에 대해서 타이어 많이 받아요. 내 그러니까. 테슬라 우리 와이프 테슬라가 네. 그 퍼포먼스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밟으면 확 나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타이어가 20인치짜리인데 예. 22인치인가 어쨌든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바퀴가 다 달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근데 무거우니까. 다 uneven하게 차체가 무거우니까. 다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만 5천인가? 2만 5천 마일 뛴 다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 갈았어요, 네 제가 개를. 지금 말씀 듣다 그게 보니까 2천 불이야 또 이게 미쳤어 비싸지. 미쳤어. 그 말씀하신 케이스를 듣다 보니까 제 손님 지금 케이스가 갑자기 그 떠올랐어요. 레몬. 조지아에서 지금 저한테 의뢰하신 우리 손님이- 레몬 해줘요 레몬. 예. 근데 이분이 차가 타주도 합니까? 타주도 해요? 예,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연방. 페더럴로 아, 써 있어요. 페더럴. 이민법하고 똑같다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연방법도 있고 각 주마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여긴 차주선도- Sanctuary City잖아. 머리 다 아끼는 거야. 뭔 네. 소리야. 근데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분이 레몬법에 대한 Sanctuary City일 이거는- 수도. 예, 컴플레인 하시는 게 차가 아까 휠 얼라인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휠을 얼라인먼을 몇 번 맞췄는데도 예. 이게 타이어가 각 네 짝이 다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테슬라 맞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분이 오토파일럿이 사실은 그 테슬라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자율주행 때문에 타는 건데 그게 핸들 놓고 타면 차가 옆으로 이렇게 아까 간다는 그건 좀 웃긴다. 그러진 이제- 아니 않았어. 알아서 내건 탐지하고 안 이렇게 그랬어. 가는 게 자율주행 아니에요 예, 원래? 근데 이제 원래 모든 게 직선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왔다 갔다 이렇게 핸들이 아니 왔다 갔다 하잖아요. 타이어 때문에 반대로 가더라도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지 원래. 근데 이제 얼라인먼이 안 레이더를 맞는 쓰잖아요. 거는 얼라인먼 이제 투가 안 좀 맞는 그래서 아마 자꾸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아 그러니까 레몬법은 그게 무거워가지고 하도 무거워서 네. 타이어 웨어가 심하대요. 그러니까 네. 친환경이라 그래도 솔직히 100% 친환경은 아니라고. 네. 고무를 더 많이 굽게 되잖아. 모든 전기차. Every electric car. 예. 또 하나 그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독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독일 경제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아 않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죠.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또 네.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근데 힘들어졌죠. 독일에는 독일이. 저희가 지금 가스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가솔린 값이. 너무 비싸죠. 6불. 근데 네. 독일에는 전기값이 1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아 근데 미국도 그런 일이 그러네. 그러니까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러네. 전기차가 오히려 더 비싸지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0배가 혹시 올라가는. 그런 이것이 바로 조 바이든의 조 바이든의 바이데nomics입니다. 정책이야. 나는 그렇다고 바이데nomics. 솔직히 바이데nomics. 조 그- 바이든 선택하셨어요 혹시? 아니 요즘 아니겠어요? 들어서 왜 인기가 없는지 좀 이해는 되는 것 아 같습니다. 원래 조 바이든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그 미국이 지금 전체가 다 공사판이잖아요. 조 바이든이 어떻게든 재선을 해야 되니까 정부 돈을 풀어서 미국 전체가 공사판인데 저거 올 때도 보니까 윌셔에 이 바쁜 시간에
공사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아, 미셸 오바마도 거론되더라고 또 다시. 네. 어디서 누가 미셸 오바마 지금 미셸 오바마 나오고 있고 게빈 뉴섬 얘기 게빈 또 다시 뉴섬 걔는 게빈 뭐 뉴섬이 뭐라 저기 런 디산티스하고 다음 달에 토론한대요. 네. 그 션 11월 해네티가 진행을 달. 하고. 제가 팍스에서. 원이사님이 원래 그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많이 지지했었잖아요. 아, 지금도 지지해요. 뭐 네. 지금 아니 그 저기 지지. 오피니언 쇼에서 예? 예, 뭐. 오피니언 쇼 제가 이제 오베드 시절 네, 얘기하는 네. 건데 그때 이제 왜냐하면은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들이 99. 아시잖아요. 네. 다 친민주당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트럼프를 지지하라 이런 취지는 네, 네. 아니었고 이런 의견들도 있다는 네, 걸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저는 네.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해는 좀 많이 돼요 요즘. 아니 이제 아니 이제는 왜냐면 비즈니스 하시니까 이제- 이해될 이해는 거야. 많이 이제 때문에. 딱 사업을 하시면서 아 이게 LA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니까 이해가 많이 된다고 얘기 많이 해요. 솔직히. 네. 예,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동의를 많이 해요, 제 말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원이사님 이제 한번 2024년에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시죠? 저 그 누가 되더라도 이해는 비즈니스 될 것 해야 같아요. 되니까. 아니 뭐 비즈니스 이해가 이해는 되니까 될 이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니, 비즈니스 Alright. You 하시는- know what you gotta do. 아니 비즈니스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민주당원 고객, 공화당원 고객, 무당파 고객 다 받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보다 진한 게 피고 피보다 진한 게 이념이고 이념보다 진한 게 돈이라고. 아, 그렇죠. 되게 세다. 아니 그런 맞는데?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보다 이념이 진하다는 경우가 왜냐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건 보면은. 기자 가족끼리 생활하시다가 얘기하고. 변호사가 되신 분이야. 네. 당연히 멋있습니다. 정말. 그 변호사 직업 가진 뒤에 장단점. 장점 뭡니까? 장점. 최대 장점. 돈 최대 잘 장점. 번다. 네, 그건 당연할 거고. 장점은 제가 요런 에피소드를 좀 하나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제가 이제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한 위치가 다운타운에 이제 저희가 매일 보고 지나가는 그 스카이 스크레이프라 그러나요? 고층 스카이스크레이퍼. 빌딩이 예. 있었는데 거기 가면 층마다 다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어깨 이렇게 부딪히면 변호사고 이렇게 하는데 좀 용서하고 들으시면 저도 사실은 이제 30살 거의 돼서 이제 원희사님처럼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제 28, 9에 이렇게 미국 와서 뭐 영어도 이렇게 원숙하지 못하고 뭐 네이티브처럼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캘리포니아 특히 LA에서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주류는 아니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 라이센스를 따니까 이제 좀 메인스트림에 들어왔구나 이런 걸 좀 인정받는구나. 들어갔다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 네이티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소개할 때 기자로 소개할 때도 뭐 그런 무시당하고 그런 적은 없었지만 또 직장인으로서도 그런 적은 없었지만 조금 존중을 해준다. 좀 더 약발이 세요? 예. 기자보다는 변호사가? 너 변호사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자세를 고쳐서 잡는다라든지 옷깃을 또 호칭도 좀 달라지고 네. 또 같은 걸 요구했을 때도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걸좀 로여 많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신뢰가 가고 하니까 그쵸? 네, 이렇게 왜냐면 바리zam도 패스하고. 그냥 뭐 미국 변호사가 아무래도 한국 변호사보다는 좀 되기 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더 무한 경쟁이고 그 변호사들 보면 예전에 이제 그 CNN 통해서 오제이 심슨 사건을 제가 매일 봤거든요. 그때 이제 뭐 자니 카크런이나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로열라 법대 나왔는데 그분들 보면 하버드 법대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변론 잘하고 그래서 미국은 이게 완전 무한 경쟁 그런 그 더 많은 사람이 공부하기 때문에 네. 더 경쟁이 센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 한국보다는. 그 노력도 많이 해야 예. 되고 꾸준히 계속 새로운 그 판례라든지 이런 것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 또 뭐라 그러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또 지금 잘해드리고 이러면 다음에 또 소개시켜 주시고 저 그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네. 제가 다른 손님 잘해드렸는데 이렇게 누구가 그때 해결했었다고 또 이렇게 연락 주시고 그러면 그때는 뭐 돈보다는 내가 그래도 그때 그분의 좀 니즈를 충족시켰고 그 감동을 드렸구나.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보람을 많이 예. 느낍니다. 뭐 경제적인 거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예. 굉장히 좀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변이.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틈틈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일하면서도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틈틈이 해가지고
로여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 관리 이렇게 매니지먼트 밸런스를 갖추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 공부할 때 그 총장님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주일날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가족들이랑 맥도날드에 들러서 온 가족이 같이 햄버거를 하나 먹더라도 네. 그런 시간을 가지고 밸런스를 갖추라 그랬는데 그러다가 커피 때문에 뒤면은 공기가 소송하는 대로 클래스 액션으로. 근데 공부는 이 뭐 오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데요. 그 제가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공부를 안 하면 넷플릭스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뭔가 목표가 있고 시간 관리를 하게 되면 영화를 봅니다. 네, 일주일에 한 개 영화만 보고 이제 그 욕구를 이제 하고 네. 드라마 시작 안 하죠. 드라마 왜냐면 너무 시간이 네네. 많이 그래서 이제 그 투자되기 시간 때문에 관리나 그렇죠? 이런 매니지먼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생각해 보면 시간은 어떻게든 가요. 아, 그 그걸 말 이제 되게 넷플릭스 와닿더라고. 드라마를 보면서 어. 시간을 보내는지 와닿았어. 네. 근데 조금 이렇게 늦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뭐 늦게는 아니지만 솔직히 좀 더 어렵다. 20대보다 30대에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어려웠었다. 그런 건 있으세요? 순발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순발력은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시작해서 40대 중반에 끝났는데 저보다 공부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이가 저보다 한 15년, 20년 많으신 분은 빨리 요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글을 쓰신 거 보면 야 정말 한국 분이신데 이렇게 영어를 잘 쓰시나 이렇게 답을 잘 쓰시나 하셨는데 빨리 못 쓰세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순발력은 슬로우해져. 차이가 있는데 네. 근데 공부하는 즐거움은 뭐 한국에서 저희가 사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았겠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언제 이게 끝나나라고 했지만 아마 지금 하시거나 좀 늦게 하시면 공부하는 즐거움 새로운 거 특히 또 이민자로서 미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나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아 미국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판단을 하는구나. 볼링장에 가서 볼링 치다 내가 넘어졌는데 왜 볼링장에서 날 보상해 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것들. 제가 하면은 좀 할 수 있을까요? 훨씬 유리할 저보다 쉽죠. 저한테 제일 영어 많이 잘하니까. 물어보는 그렇죠. 분이 No way. 나 공부 말 안 될 것 잘하고 같은데 하니까. 진짜. 네. 아마 근데 저거부터 훨씬 더 bar exam부터 빨리 공부해야지. 그 로스쿨부터 가야지. 네. 의향이 있어요? 어떻게 해? 아마 의향은 있는데 나 이거 되겠나 이게. 정말 시작이 반인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반이고 그리고 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즐거움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갔지? 내가 조금 더 빨리 시작할 걸. 아마 영킴 이사님 아마 왜 저한테 더 빨리 얘기 안 해줬냐고 저를 그 정경 원망하실 같은 수도 경우에는 누구 고용인으로서도 일했잖아요. 그 로펌에서.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직접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모든 걸 주관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롭죠. 그게. 제가 기분이.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다 그럴까요? 제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룸이 좀 더 큰 게 네.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제가 좀 시간도 조금 더 제가 자유롭게 또 방송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요청해 주셨을 거잖아. 때도 다른 제가 데 만약 사장님- 묶여 있으면 못 나오는데. 사장님한테 허락 안 받고도 이렇게 불러주시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유리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누가 듭니다. 까불면은 또 이제 고소하면 되고. 저 그냥 생각이 그밖에 생각이 안 나. 직원을 그래도 두고 있지 않아요? 직원은 제가 사실은 제 아내를 직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마음대로 부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이제 패러리고 일을 이렇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허드렛 일이라 그럴까요? 뭐 체크를 발송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우편물을 게. 사무직. 네네 그런 네.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좀 전문적인거나 이런 거는 제가 다 하죠. 그 우표 체크 쓰고 있는 거는 시간이 참 아깝더라고요. 손님한테나 어디 뭔지 이렇게 알겠어요. 하는 네. 것들 허드렛 일은 좀 또 제 아내도 또 자기만의 일이 있으니까. 예. 그럼 변호사 되고자 하는 분들께 강추합니까? 엘사 공부해야 돼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L셋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로스쿨이 많아요. 요새는 그렇게 맞아. 예,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들어간 학교도 L셋이 없어도 예. 입학이 가능하고 아. 대신에 1학년이 끝나면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 자격이 되는지 이제 베이비바 시험을 대신 데이비 보는 바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있구나. L셋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영어 때문에 공부를 못 하시는 분은 없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본인 리걸 마인드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영어 때문에 공부를 못 하시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한번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기준점을 한 40 전후로 해서는 한번 내가 인생 후반전 뭐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70, 80까지 일을 하잖아요. 예.
미국에서 이제 한번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한다면 변호사로서의 꿈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예, 네. 좀 그렇게 또 시작이 어렵지. 그 시작이 반이고 그 올라타면 프리웨이 올라타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리웨이 타지 않아서 그렇지. 그 한번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나이가 좀 있으셔도 뭐 만약에 꿈이 있으면서 공부하실 의향이 있다면은 이렇게 뭐 it's not too late. 그래도 네. 한 6, 7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천천히 하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 이렇게 후반전 멋진 스타트 네. 보기 좋습니다. 정재용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의 문화 충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